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전해드리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가 보도가 됐는데 미국 내에서 요즘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굉장히 소란스러운데요. 이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관련해서 탄핵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다가 드디어 꺼내 들었는데요. 네. 현재 시각으로 24일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난 7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에 대한 뒷조사를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침해했으며 미국 헌법을 위반했다며 하원이 탄핵 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앞서 25일에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녹취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유엔에 있는 이처럼 중요한 날에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성공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마녀 사냥 쓰레기 속보로 이를 망치고 손상시켜야 했다. 나라를 위해 너무 나쁘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네. 이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참고로 로이터가 여론조사 업체인 입소스와 23일과 24일 실시한 온라인 설문에서 응답자 가운데 37%만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답해서 네. 탄핵 찬성론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네.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를 13개월 앞두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탄핵을 들고 나온 이유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북한 비핵화 등 모든 외교적 이슈에 대해서 제대로 방해를 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데요. 그 실제로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아무 성과 없이 끝났던 것도 바로 당일 미국 국내에서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한 청문회를 생중계하면서 트럼프 흔들기에 나선 영향이 컸다는 걸 떠올려 본다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 집중도가 또다시 내부 자신의 문제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인도네시아령인 파푸아에서 지난달부터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을 좀 전해드리죠. 네, 파푸아 뉴기니라는 이름은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뉴기니라는 섬의 동쪽에 있는 독립된 나라가 파푸아 뉴기니고요. 반으로 나뉜 서쪽이 인도네시아령인 파푸아. 오늘 말씀드릴 내용과 관련된 지역입니다. 네. 지난달 17일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한 날을 기념하는 독립기념일에 이 동부 자바의 주도인 수라바야에서 경찰이 인도네시아 국기 훼손 혐의로 파푸아 출신 대학생 43명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시작되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군 장교와 민족주의 성향의 민병대가 파푸아인들을 향해 원숭이, 돼지, 개라고 조롱을 했고 이 영상이 퍼지면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 다음 날부터 500만 명이 살고 있는 파푸아주의 여러 도시에서 격한 시위가 일어났는데요. 이 초기 시위로 5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지 인권운동가들은 사망한 시위대 수가 더 많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인도네시아 정부가 강경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망자가 발생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시위대 진압을 위해서 경찰이 아닌 군이 곧바로 투입돼서 파푸아인들을 향해 발포를 한 건데요. 네. 이 당시 파푸아 여러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관공서를 불태우는 등 반정부 시위가 거세지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터넷을 차단하고 군경 수천 명을 보내서 소요 사태 진정에 나섰습니다. 지난 2일에는 파푸아 지역 전체에 폭력 집회 및 분리독립 연설 금지령을 발송했는데요. 정부와 경찰 당국은 파푸아의 시위는 계획된 것이라며 이번 시위가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 조직인 이슬람 국가 IS와 연계됐을 가능성도 수사하는 중이라고 밝혀서 이 시위대를 모욕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시위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 5일 정부 당국은 파푸아의 치안 상황이 다시 정상화됐다면서 인터넷 접속을 복구를 했고요. 10일에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파푸아 지도자 61명을 대통령궁으로 초청해서 여러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면서 달래기에 나섰는데요. 문제는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의 총격에 의해 시민들이 숨지고 무차별 체포를 당하는 인권 유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3일 파푸아의 2개 도시에서 발생한 소요 사태로 최소 30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는데요. 전날에도 파푸아주 와메나에서 23명이 사망하고 77명이 다쳤으며 약 700명의 시위대가 군경에 체포됐습니다. 네. 이 파푸아주 중앙에 위치한 와메나에서는 지난주 한 고등학교 교사가 현지인 학생을 원숭이라고 불렀다는 얘기가 퍼지면서 격한 시위가 벌어진 건데요. 이 와메나 시내의 상점과 주택, 관공서가 불탔고 이 항공기 운항도 중단된 상태로 시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현지 경찰은 원숭이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했지만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했고요.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23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시위는 가짜뉴스에 의해 선동된 것이라고 설득에 나섰지만 정부와 경찰 당국을 향한 파푸아인들의 불신이 깊은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뭐 단순히 이번 사건만 가지고 시위가 일어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까지 네네. 격한 반정부 시위가 파푸아주에서 일어난 이유는 따로 있죠. 맞습니다. 파푸아인들은 문화적, 언어적으로 이질적인 인도네시아로부터 분리 독립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수백 개의 언어와 문화를 가진 종족들을 한데 묶어 만든 소위 말해서 근대 국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17세기 초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이 지역을 지배하면서 현재의 지역으로 통합됐기 때문에 당연히 독립을 할 때 원래대로 갈라졌어야 했지만 당시 이 인도네시아 독립 세력이 강제 병합을 하면서 현재까지 분리주의 운동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네. 이 파푸아인들은 인종적으로 태평양의 멜라네시아계 특성이 강해서 일반적으로 그 인도네시아 자바, 수마트라, 술라웨시 및 보르네오 등 다른 지방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차별적이면서 모욕적인 언사를 많이 들어왔다고 하고요. 독립 직후부터 인도네시아는 30년 동안 군부 독재 정권 시기를 거치게 되는데 강력한 경제 정책을 실시하고 분리 독립 세력을 억누르는 과정에서 많게는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학살하고 인권을 유린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수많은 혜택을 주면서 의도적으로 이 파푸아로의 이주를 장려해 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점점 늘어나는 이주민들이 경제 권력을 장악했고 이 파푸아인들의 불만은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국제사회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까지 그냥 그러면 가만히 있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파푸아인들이 주민투표라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인도네시아 병합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뒤 네덜란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난 서파푸아 지역의 주민들은 친인도네시아계와 친독립계로 나뉘어서 분쟁 상태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유엔은 뉴욕법이라는 결의안을 통해서 파푸아를 유엔 임시행정기구 아래에 두고 1969년 8월 2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네. 이 결과 파푸아 주민 다수가 인도네시아로의 병합에 찬성을 했고 유엔은 1969년 11월 19일 결의안 2504를 통해 이 서파푸아 지역을 인도네시아의 합법적인 영토로 인정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상당히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것 같지만 실상은요, 전함과 전투기를 동원한 인도네시아 정부군의 협박 속에 선거가 치러졌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지금까지도 파푸아인들은 이 당시의 선거 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표의 정당성 문제와는 별개로 지금 파푸아인들도 법적으로는 엄연히 인도네시아 국민인데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이렇게 엄청난 차별, 거기에다 심지어 학대를 계속 당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금, 구리, 우라늄, 니켈, 석유, 천연가스 그리고 인도네시아 산림 면적 중에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원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주민들은 극단적인 빈곤에 시달리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게다가 정부군과 경찰은 현지 주민들을 무슨 보복 대상쯤으로 여기면서 불법 체포, 고문, 살해 같은 만행을 수십 년째 저질러 오고 있습니다. 네. 빈곤 수준은 인도네시아 평균의 2배에 달하고요. 명유와 사망률은 지역에 따라 2배에서 6배 정도로 높다고 하는데요. 또 인도네시아 다른 지역에 비해 감염률이 40배 수준으로 높은 에이즈 바이러스의 경우 성매매 종사자들의 주요 고객인 군인들이 이들의 건강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서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재정 마련을 해야 하는 인도네시아 군은 성매매, 도박, 무기, 주류밀매, 불법 벌채, 각종 개발사업 이권에 대한 유착, 갈취 등 온갖 활동에 관여하면서 파푸아인들 착취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국제인권단체들은 파푸아인들에 대한 인종 말살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네, 이렇게 상황이 오랜 시간 동안 심각한 상황이었다면, 언론 보도가 된다든지 국제사회에 좀 알려질 법도 한데,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아마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이 오늘 이 시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걸핏하면 파푸아에 대한 외국인들의 여행 금지령을 내리면서 외부와 철저히 차단하는 정책을 썼고요. 더불어서 이 파푸아 내부 분열을 획책하면서 독립 의지를 약화시키는 정책을 써왔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인들은 나라를 분리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인도네시아의 정부, 영토, 국가 개념 전부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정도로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데요. 국제사회를 향해서 파푸아 독립을 지원하는 국가와는 외교를 단절할 수도 있다며 공식적으로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1990년대부터 막대한 천연 자원을 지닌 파푸아 개발 사업의 이권을 노린 전 세계의 다국적 기업들이 파푸아의 인권 유린 상황에 철저하게 눈을 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 동조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 결과 파푸아의 자원으로부터 나오는 엄청난 액수의 돈은 다국적 기업과 인도네시아 군부 그리고 부패한 공무원들이 나눠 갖고 있습니다. 결국 파푸아인들의 비극이 시작된 원인은 경제적 이권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또 개발 과정에서 파푸아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환경 오염과 훼손 역시 재앙 수준이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도 좀 파푸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네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